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4시부터 5시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종목은 팜스토리고요. 아, 네, 팜스토리. 네, 매수가는 3,380원 정도고요. 예. 비중은 한 20% 정도 예.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뭐 이 곡물 관련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팜스토리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거죠? 지금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요. 네. 아, 이런 이쪽에 팜스토리도 그렇고 뭐 관련주들 정말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대응하기 쉽지가 않으시죠? 근데 어제 예. 오늘 약간 좀 네. 저기가 돼서 올라와서. 네네. 네. 그래도 파란불이라 마음이 좀 불안해서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과연 팜스토리 수익도 보고 나올 수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전략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팜스토리입니다. 3,380원에 20%. 오늘 이쪽 얘기만 계속하네요. 그러게요. 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때 저 들어가셨나 보다. 뭐 3,500원 찍었을 때 3월 한 24일쯤에 그 정도 찍은 가격대가 있거든요. 아마 네네. 그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쯤에 물리셔갖고 마음고생이 조금 하셨겠어요. 네. 지금 뭐 완전히 초보라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초보시면 잘 됐네요. 이게 처음에 네. 초보일 경우에는 이 진짜 완전히 하얀 그냥 백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근데 뭐 이래 좀 주식을 조금 뭐 해봤다고 어설프게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얀 백지가 아니라 거기 막 오물이 막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 지우고 새로 그리려면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좋은데. 자, 지금 쫓아가셨어요. 지난번에 좀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쫓아가신 매매를 하셨는데 그때도 2,500원대부터 뭐 3,5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쫓아 들어가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처음에 하실 때부터 습관을 좀 그렇게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쫓아가는 매매는 하시면 안 돼요. 자, 좀 무조건 주식이 뭐 쫓아가서 비싸게 산다고 주식에다 금칠해서 주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이 뭐 2,500원에 사도 한 주고 3,500원에 사도 한 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싸게 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자,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뭐 모멘텀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모멘텀이 있어요. 하나는 저 이지홀딩스하고 같이 이렇게 투자한 회사가 저 이지 US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쪽의 관계사가 저 투자한 회사가 그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거 그런 게 한 가지 모멘텀이 되는데 뭐 이런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요. 작년에 9월 달에는 이것 때문에 뭐 상한가 치고 이틀 거의 뭐 연속 상한가 막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는 지금 당장은 조금 반영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곡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봐야 될 텐데요. 자, 이 팜스토리는 한 전체 매출 비중의 한 63% 정도가 사료 쪽이에요. 그리고 유가공 쪽이 뭐 한 30% 정도? 예, 그쯤 되고 나머지 기타 부분들 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오늘 막 상한가 간 게 현대사료, 한일사료 뭐 이런 사료주들 뭐 이런 것들 상한가 가고 신송홀딩스 이런 거 상한가 가고 그래서 이 관련돼 있는 음식료 관련되는 것들이 상한가를 다 갔거든요. 자, 그래서 뭐 충분히 팜스토리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인데 단지 그런 거 하나는 조금 신경 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푸틴이 뭐 비우국 이런 쪽에다가 이 곡물 수출하는 거 이 부분을 막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팜스토리가 자회사가 저 현지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저 러시아에
현지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 농장을 운영을 하는데요. 한 여의도에 한 40배 정도 되는 그 정도 면적이에요. 그 농장을 직접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좀 넘어오니까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뭐 곡물 가격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게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 푸틴이 곡물 수출을 비호국,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포함이죠. 이쪽에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들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위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오늘 기관들도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끝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거기다 대고 바이든은 저 러시아에서 끝까지 하겠다니까 또 저 우크라이나에다가 1조 규모의 또 무기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죠. 싸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가짜 깃발 작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 철도 막 이런 것들을 저 파괴가 됐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그걸 갖고 러시아 쪽에서 뭐 아무 얘기 없이 이거 조사해보고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가짜 깃발 작전이라는 게 일부러 자기가 해놓고 저쪽에서 공격했다 이렇게 해갖고 명분을 삼아서 전쟁을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도 했어요.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궁 그쪽을 겨냥을 할 수도 있다. 오. 뭐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아마 좀 쉽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우측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멘텀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하시고요, 시청자님. 자, 전고점이 3,500원인데 이 3,500원이란 가격대 이 근처에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보시면. 자, 여기서도 저항받았고 뭐 여기는 조금 밑에지만 자, 보시면 이렇게 3,500원 근처 3,300원 이상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그거 이상만 가면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0%를 다 들고 있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좀 보유하시다가요. 매수하신 가격 이상에서는 한 10%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또다시 좀 밀려 내려오면 그건 그때 사도 되니까 일단 뭐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절반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단님 팜스토리 자세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매수 가격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들고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수익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팜스토리 살펴드렸네요. 자, 사실 지금 오늘 곡물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께서 이전에 EJ에서도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죠. 거기서 추천 종목 예. 중에 한 서너 개가 이쪽에서 네.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그것도 예. 뭐 30% 이상. 오. 예, 그렇게 달성을 알겠습니다. 했죠. 그만큼 뜨거운 그 화제를 이제 모으고 있는 관련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의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명쾌한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종목입니다. SH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벽산 살펴볼게요. 자, 벽산 매수 가격부터 보면요. 3,900원입니다. 비중이 10%고요. 자,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벽산의 주가가 수요일장에서 한번 솟구쳤던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쭉 오르고 이틀 동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벽산이 사실 차트를 좀 더 길게 보면은 그 전에 5,400원까지 쭉 수직 상승했다가 참 오랜 기간 조금씩 내려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 건자재 관련된 쪽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이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벽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태규 전문가님, 벽산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보고 있어요. 예. 네,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라 하죠? 모멘텀이 있느냐. 시장이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적 좋다고 가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봐도 알 수 있듯이 실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재료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모멘텀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5월 10일 되면 이제는 차기 정부 나오고 새로운 정부 나오고 6월 1일 되면 지방선거 합니다. 그러면 결국 5월 달에는 조금 더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고요. 인프라 관련돼선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인프라는 뭐니?라고 했을 때 오늘 뭐가 갔죠? 기계장비들이 갔어요. 진성 TEC, 두산바켓, 얘네들이 뿡뿡 치고 갔습니다. 막 10% 이상 나오는 애도 있고 결국 이 인프라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 시멘트, 기계장비,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진짜 잘 가게 되면 이제 폐기물까지 움직일 텐데 일단 거기까지는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벽산 같은 경우는 건설 플러스 이 주가 또 이제 건축 자재 쪽이에요. 리모델링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 벽산의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우리 이제 설명드릴게요. 얘가 이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차트 놓고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일단 보시면 이제 한 달 반 전에 여기 이제 저점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4,120원 고점 갭 떠놓고 음봉 확 때리면서 한 2주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죽을 맛이지. 만약에 이를 갖고 있다라면, 뭐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어떻게 딱 3일 만에 30% 이상 쳐버렸어요. 3거래일 동안에. 결국 어떤 종목이 갈 때는 의도적으로 한번 흔들어 놓고 간다라는 게 얘를 봐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흔들릴 때 내가 얘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처음 살 때 얘를 왜 살려고 했지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이 인프라 관련돼서 시멘트 건설 채택규가 좋대. 그래? 그럼 거기서 벽산 나름대로 파릇파릇하게 움직이니까 나도 한번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해서 샀어요. 그러면 결국 얘가 또 그저 3일 전에 4,450원 고점 치고 윗골에 달고 오는데 여기다 대놓고 계속 갖고 있으면 분명히 얘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좀 트레이딩을 하고자 한다라면 좀 한번 일정 부분 매도를 했어야죠. 자, 그러면 이틀 동안 음봉 나오는데 거래가 어때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3일 안에 이 3일 동안 이 고점을 치고 가지 못하면 얘는 반등 나와도 조정 나와요. 그러면 얘 조정 자리가 어디니? 라고 했을 때 내가 볼 때 3,750원은 아마 더 내려올 것 같아요. 자, 주봉 보고 얘 방향을 잡아 드릴게. 내가 이제 윗단 아랫단 선 두 개를 거놨습니다. 그러면 이 아랫단 같은 경우는 그 뒤를 보면 여기서도 이제 지지해주고 여기서는 저항받고 여기서는 또 지지해주고 여기서 지지. 그러면 요 가격대에서는 또 매집이 이루어지겠다. 그럼 이 가격이 얼마냐 했을 때 한 3,600원이에요. 예. 그 가격 오게 되면 내가 봤을 때 좀 비중이 10%죠. 좀 더 담아도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최근도 윗꼬리 달고 내려온 이유는 윗단 가게 되면 또 여기서 또 나름대로 저항이 있어요. 저항, 여기서 또 저항. 그러면 결국 요번 4,500원 요거 뽕 치고 가게 되면 내가 봤을 땐 여기까지는 그냥 열려버려요. 예. 이 목표가를 일단 5,400원. 이 작년에 나왔던 가격대인데 그냥 나 매매 싫은데요. 한 5,400원 놓고 한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트레이딩이 된다면 이렇게 박스 흐름에서 갔다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비중 줄이고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5,400원까지의 목표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벽산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종목이겠네요. 지금 보니까 10% 가지고 계시죠?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내려서 3,60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비중을 일부 더 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목표 주가는 한 5,400원 정도까지 잡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벽산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SH 존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종목 진단이었고요. 계속 또 이어가 볼까요? 자, 유튜브 종목 진단 더 가봅니다. 이번에는요, 오로지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매수 무리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종목 좀 매수하려고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반도체 대표 장비 종목 중에 하나죠. 원익 IPS입니다. 자, 원익 IPS가 주가가 어느새 이렇게 내려왔는가 차트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고점 대비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6,700원인데 이 종목이 지난해 좀 높았을 때는 뭐 6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원익 IPS가 언제쯤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지금쯤이면 매수를 해도 괜찮은가? 이런 분이신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원익 IPS 많이 내려왔습니다. 살 때 아닌가요? 예, 정말 많이 빠졌네요. 네. 뭐 가격 메리트는 지금 좀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자,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그 투자 사이클하고 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이죠. 네. 매출이 뭐 저런 것들 뭐 저 반도체 쪽, 그다음에 저 태양광 쪽도 좀 있고요. 그다음 디스플레이 쪽 뭐 이런 쪽이 골고루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이 지금 새 정부에서 저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 이 반도체 쪽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뭐 뉴스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 세액 공제를 25%를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려는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당 성격도 좀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서민이나 일반 국민들 뭐 이런 쪽에 좀 도움 좀 되는 그런 정책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 쪽으로 친기업 성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 측면에서는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저 삼성전자가 좀 투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숨통이 트여준다라면 이 그 삼성전자에다 전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인데, 자, 지금 이게 매수를 하셔갖고 빠른 수익을 원하신다라면 아직까지는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뭐 가격대 자체가 가격 메리트는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좀 몇 프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에서 그냥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사모아서 좀 올라갈 때까지 나는 차분하게 기다리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예. 일단 위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를 지금 뭐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거 보면 가격 메리트를 보고 조금 들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근데 뭐 일단 차분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집하는 거 그건 좋은데요. 자, 지금 이게 최소한 62평선이라도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62평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랐을 때 뭐 이렇게 쫓아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차분하게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대략 이렇게 보면 한 36,000원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 구간은 바닥권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6,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차분히 계속해서 매집해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익 IPS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 장비,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언제쯤 매수를 하면 좋을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 원익 IPS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매수 문의가 들어와서 언제쯤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 이야기 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로지님의 원익 IPS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바로 연결을 해보죠. 네, 천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가격은 32,500원이고요. 예, 15%요. 32,500원이요? 예. 이거 그럼 매수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예, 오래됐어요. 이거 몇 년이나 되신 거죠?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자, 그러면 15%. 그동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겠어요. 네네. 지금 그 13,5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거 사실. 그리고 갑자기 예. 그것이 예. 200주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네. 신청을 한 거예요. 여기 어찌 된 건가? 자, 서울 반도체,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손실이 많이 커졌는데, 앞으로 좀 이 종목에 대한 그 전망이 희망이 좀 보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최특규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서울 반도체입니다. 이거 보유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3만 원대에 매수하셨고요. 15%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이 재무제표 보면은 매출액 영업이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만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데 32,500원. 뭐 기업의 본질 가치 봤을 때는 뭐 언젠간 가겠죠. 그러나 이 언젠가 그거 막연하게 그냥 또 이 몇 년을 그냥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좀 빠져나올 것인가, 이제 그것만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횡보가 더 이루어져야 돼요. 예. 네, 더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비중을 솔직히 한 종목당 20% 이상을 원치는 않는데 워낙 단가가 너무 높아 버리니까 일단 이 단가를 절반으로 확 줄여놔야지 여기서 한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같은 경우 지금 흐름 보면은 요 윗단에 지금 매물대가 무지하게 쌓여져 있죠.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서 이제 횡보가 좀 더 이어질 겁니다. 횡보 이어지는 것도 이것도 내가 봤을 땐 한 달, 두 달 가요. 한 달, 두 달 가면 이쪽에 있는 매물대가 이제 이쪽으로 늘어나고 요 위에 있는 매물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단가 가지고 내가 봤을 땐 이 매물대를 한 방에 치고 가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치고 가기 위해서 여기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으니까 얘가 쉽게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예, 쉽게 못 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얘를 한번 15%니까 15% 더 담아버리면은 아마 단가가 이제 한 16,000원 그 밑으로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추매하는 게 아니라 한 13,000원? 네. 13,000원? 그 가격대에서 일단 한번 추매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한번 쌍바닥 만들고, 그러면은 얘가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갈 거예요. 치고 올라가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니까 내가 단가를 한 16,000원 밑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목표가를 16,000원을 보자. 그러면은 한 3, 4개월 그 정도 한번 투자하게 되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32,000원 그거 가면은 걔가 진짜 뭐 솔직히 주가는 이 더블 가는 거 그냥 2, 3일이면 더블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네. 진짜 아까 얘기했던 뭐 현대사라 한일사라 뭐 이런 애들처럼 이슈 뭔가 붙었을 때. 예, 확 붙었을 때 가는데 이 서울 반도체, 이 LED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지금은 어찌 보면 조금 잊혀져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32,000원 또 요원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이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한번 나올까요? 요렇게 나왔듯이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16,000원이라는 목표가를 보고 내가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이니까 예. 이렇게 좀 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손달님 일단 그 탈출 전략을 좀 잡아본다면 한 13,0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좀 하시고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고 16,000원 정도까지 위에 목표 주가를 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전략을 잡아주셨네요. 참고되셨습니까? 네, 선장님 답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서울 반도체 갖고 계시는데, 오래전에 매수를 하셔서 너무 높은 가격이라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긴 하네요.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봐야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다시 유튜브입니다. 항상 감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이 종목 2차전지 소재로 가봅니다. 천보 보겠습니다. 자, 천보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죠. 3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뭐 많지는 않으시고 5% 비중입니다. 자, 현재 천보가 30만 원 그 아랫단으로 좀 내려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워낙에 또 잘 갔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 좀 흔들렸다가 다시 조금 가나 싶더니 조금 더 주춤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천보의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좀 점검을 해보죠. 자, 이재필 전문가님, 천보입니다. 자, 이 종목의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이 첨보는 굉장히 좋은 회사죠. 뭐 예. 2차전지 전해액의 첨가제, 뭐 2차전지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집어넣는 건데요. 예. 그 첨가제 쪽에 뭐 완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면 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기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요. 그런 것들 뭐 저 밑에서 2000년대 초 그때서부터 보면 뭐 300배, 400배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런데 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있다가 뭐 좀 올라왔다가 한참 쉬었다가 때로는 1년 이상도 쉴 때도 있고 2년씩 막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구간도 나오고 그러면서 움직입니다. 자, 근데 이 첨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요. 자, 차트를 보시면 너무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때 2019년도 이때 뭐 한 36,000원 정도를 찍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라면 한 2년 정도 안 되는 기간에 저 작년에 저 11월 달이네요. 36만 7천 원을 찍었으니까 10배가 나온 거죠. 10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그냥 안 쉬고 막 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자,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횡보를 하든 조정을 받든 네이버 차트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2년 저 카카오 차트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네. 정말로 지루한 그런 구간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첨보가 벌써 10배가 올라왔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오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은 그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시총이. 네. 3조 정도 되는데 뭐 이거를 3조라는 시총이 정당화가 되려면요. 뭐 그래도 영업이익 뭐 한 10배 정도 그 정도로 잡으면 성장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있겠지만요. 예. 나중에 그 언젠가는 성장이 멈춰지게 될 테니까 그때 당시에 정당화가 되려면 한 3천억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3천억 정도 버는 시기가 상당히 좀 나중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첨보 같은 경우는 조금 박스권이나 뭐 그 박스권 하단부에 사서 어느 정도 수익을 원하고 뭐 그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에서 우리 시청자님도 좀 많이 쫓아가신 것 같습니다. 네. 32만 5천 원이면 저 위에 있을 때 들어가서 물리셨다는 얘기인데 요거 요렇게 제가 박스권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예. 이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하단은 한 27만 원 정도가 박스권 하단부 정도가 될 거고요. 예. 35만 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29만 9,600원이면 굉장히 좀 어중간한 자리입니다. 네. 뭐 바닥도 아니고 고점도 아니고 그런 자리라서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뭐 시청자님 비중이 뭐 한 5% 정도밖에 안 되시네요. 5%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요게 한 27만 원 근처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한 27만 원 근처 정도 내려오면 5%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시고 예. 뭐 30만 원 이렇게 넘어가거나 뭐 그렇게 되면 수익이지 않습니까? 네. 물을 탔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뭐 추가 매수했던 부분들, 요 부분들을 팔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또 조금 그때 분위기 봐서 좀 더 좋은 분위기면 뭐 한 4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익에 말씀드리겠고 뭐 27만 원 근처 정도까지 내려오면 좀 한 번 정도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첨보 살펴드렸습니다. 뭐 많이들 뭐 보유하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죠. 자, 이 종목 일단 박스권의 움직임 뭐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27만 원 정도, 위쪽으로 3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27만 원에 가까워진다면 거기서는 일정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요. 3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좀 비중 줄여가시고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항상 감사님의 첨보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요, 유튜브 종목입니다. 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 가격이 23,750원이고요. 비중 15%입니다. 이 가격이면, 이게 좀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빠져나올 기회를 놓쳤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지금 약간 안타깝게 말씀해 주셨어요. 눈물도 한 방울 흘리셨거든요. 자, 오늘 갔던 최고 가격이 23,950원이기 때문에 이 빠져나오려고 하시다가 거기서 놓치셨나 봐요. 자,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덕규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오늘 빠져나오려다가 못 나오셨나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화위복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뭐 이게 조금 그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결국 지금 시장은 이 종목마다 갖고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그걸 계속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원자재 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그냥 팡팡팡팡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 하는 일이 뭔데? 무역하는 일이다. 그럼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 얘도 충분히 모멘텀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차트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자, 먼저 보시면은 얘가 여기서도 한번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맞고 떨어져도 돼. 왜?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엄청나게 지금 매물대가 있어. 그럼 지금 매물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내려가게 되면 좀 버벅대겠지만 얘가 그럼 버벅된 다음에 죽을 거니 올라갈 거니라고 했을 때 올라갈 재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 매물대 치고 가게 되면 여기 추매 자리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지. 어디까지? 일단 여기 28,500원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냥 갭 떠서 가주면 그냥 안정적으로 더 이렇게 편안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떨어지게 되면 조금 머뭇대겠지만 결국은 오늘의 고점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나 소심해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비중 줄이면 돼요. 15%야? 한 앞으로 한 5% 올라가 그럼 너 5% 비중 줄여. 또 10% 올라가? 그럼 거기서 또 비중 한 2, 3% 또 줄여.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중 줄이면서 목표가를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방으로 조금 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비중을 높여갈 때마다 비중을 좀 주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나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드렸으니까요.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 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장성원님께서 남겨주신 바로 이 종목이네요. 자, 서한을 갖고 계십니다. 좀 작은 종목인데 매수 가격이요 2,170원 7%입니다. 비중 많지는 않으신데 주가가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1,645원이에요.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2,1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하신 지도 조금은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이 들어온 게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 답고 계시기가 조금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서한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서한입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절치기에는 좀 너무 손실폭이 좀 큰 것 같네요. 네. 뭐 손절이라는 거는 10% 정도 안쪽에서 단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영 안 될 종목 같으면 뭐 손실폭이 어쩔 수 없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좀 자르는 게 타당하겠지만요. 네. 자, 이 서한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서한의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정도 되는데요. 자, 작년에 영업이익만 558억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예. 자, 그러면 뭐 이거 한 2년 조금 넘게 벌면 시가총액만큼 번다는 얘기인데, 근데 뭐 이 서한은 그런 건 있어요. 좀 이익의 폭이 꾸준하진 못하고, 네. 벌 때는 확 벌었다가 못 벌 때는 좀 못 벌고, 근데 못 벌 때도 뭐 한 200억 정도는 법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주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요게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뭐 그런 광극공사들 이런 것들을 주로 좀 하는데요. 예. 지금 뭐 저 대구 지역이 그쪽에 있는 정당이 지금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저 연고로 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좀 발전이 되고 공사가 이렇게 좀 많아질 가능성들 이런 가능성들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사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지금 아직까지는 저 정권 교체 기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정권만 출연하게 되면 뭐 저런 것들 저 주택 건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대통령 당선인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추진을 하게 될 거고요. 예. 노후된 인프라 사업들 뭐 이런 것들도 뭐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저 주가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이다라면 아마 제가 그냥 정리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일단 정리하시는 건 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뭐 정리를 하고 하시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조금 뭐 저 62평선 근처까지 이렇게 빠져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뭐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1,500원대 정도? 이 정도에서는 지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1,645원 정도니까 지금 이 자른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일단 1차로는 목표치는 한 1,800원 정도? 1,800원 약간 위에 선 그 정도까지 일단 1차 목표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서 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 한 2,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정리를 하시더라도 1차로는 1,800원 정도에서 일부 정리하시고 2차로는 2,000원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서한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략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태교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시장은 뭐 어느 정도 견조하게 졸졸졸졸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어느 정도 그 단기 저점 형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증시가 내일 시장이에요. 그럼 다음 주 한 번 더 살짝 하락한다라면 거기가 저점되면서 뭐 그렇다 팍팍팍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리가 요때 3월 달 중순부터 올라갔던 요 모양새대로 또 이렇게 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결국 시장이 윗단은 막혀 있는데 좀 견조하게 간다면 뭐예요? 결국 또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대형주에 좋은 건 알지만 조금은 내려놓고 지금 시장이 원하는 그쪽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번 주에 제일 강한 게 조선주였죠. 예. 그리고 또 오늘은 기계 장비가 갔어요. 다음 주에는 결국 인프라 쪽에서 또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인프라 가면 다른 거 안 가?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좀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은 쪽이 인프라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 이재필 전문가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은 다음 주 전략 어떤 포인트로 좀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 어제 시장이 조금 많이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예. 어제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 어제 시장에서 좀 저항선을 돌파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했었는데 이 62평선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데 실패했죠. 자, 차트에서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빨간 선하고 빨간 선이 20선, 그다음 파란 선이 60선인데요. 돌파를 실패한 자리였어요. 돌파를 해야 될 자리에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진 거고요. 예. 자, 지금 뭐 그렇다면 일단은 뭐 요거 미국 차트, 나스닥 차트를 보고 와서 또 다시 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 미국 시장 나스닥 차트인데요. 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저녁에는 미국 시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 부활절 연휴라서 없는데, 오늘 저녁에 없으면 월요일이라도 하겠죠. 네. 근데 이 캔들 구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지금 음선이 좀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음선이 뭐 한 3개 정도 이렇게 났다가 그 전날, 양선을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서 요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이 이 전일 양선이 났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무력화시키는 좀 더 큰 음선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 쪽도 이 차트의 캔들의 구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음 주가 뭐 어제 뚫어줘야 될 자리를 못 뚫었으니까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전략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저 산에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는데 네. 내가 쟤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넘어가다가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람들하고 같이 넘어가는 게 그게 맞겠죠. 그렇죠. 나 혼자 넘어가지 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빠졌고 미국 시장도 없기 때문에 좀 반등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현금 비중은 조금 늘려놓고요. 자,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항선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매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그 저항선이라고 하더라도 1720 약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하고 한 2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방산이나 농산물 쪽 뭐 이런 모멘텀 있는 섹터들 이런 쪽을 선별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인사드릴 시간 다가왔는데 한 가지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추특기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그죠. 우리 또 주말 들어가기 전에 예. 어떻게 또 다음 주 전략 짤지 제가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지금 트렌드 장세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서 어떻게 내가 포트를 구성해 가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차게 6시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다음 주 전략 짧게 들으시리가 조금 아쉬우셨죠? 잠시 후 저녁 6시에 최특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트렌드 장세, 이 장세 속에서 포트를 구성하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방법 꼭 한번 같이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벌써 좀 마칠 시간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진단을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더 도움받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요, 오늘 밤 또 미스터 진단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